일상이 힘들고 지치면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것이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 골목 끝 기와지붕 및 작은 방에서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글을 써왔습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이 어린이들의 꿈이 되고 그 웃음이 저희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지요. 남편과 함께 작은 인쇄소와 책방을 운영하며 새벽마다 잉크 냄새를 맡던 시절 제 마음에는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다짐 하나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 시절 우리 집 창가에는 늘 원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그 위에 연필로 한 글자씩 정성스레 써내려가곤 했어요. 옛날에 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서 흘러나와 종이 위에 꽃처럼 피어났지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앉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당신 덕분에 세상 아이들이 행복해지겠소 라고 말해주곤 했지요. 인쇄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저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사이사이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들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밤이 되면 정성껏 원고지에 옮겨 적었지요.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책이 되어 서점에 진열될 때면 마치 제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아이가 제 책을 읽고 웃음 짓고 있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 넷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우리 반에서 엄마가 쓴 책을 읽었어 라고 자랑할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가 쓴 이야기가 제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0대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진짜 홀로 서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만이 남았지요. 홀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서둘러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책방에서 책을 팔고 그림도 그리며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밤 11시를 넘어섰지요. 피곤해 눈이 감겨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몇 년째 이어지자 제 몸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원고를 쓰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첫째 아이가 담요를 덮어 놓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둘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셋째와 넷째가 차례로 자라날 때마다 필요한 돈은 계속 늘어만 갔으니까요. 제가 쓴 동화책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이 일이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흩어져 갔습니다. 각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며 안부를 묻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느새 그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혼자 남게 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 글을 써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 책방으로 출근해도 의욕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맞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전주 집을 팔아서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였지요. 평생 제가 지켜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돈을 건네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혼자 뭐하러 그 큰 집에서 살아요? 팔아서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넷째가 엄마,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각자 살아가야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아온 내게 이제 와서 편하게 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이제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0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엄마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이제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화장대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너무나 낯선 제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구부정해진 어깨, 생기를 잃은 눈빛,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울을 향해 중얼거린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더 이상 선뜻 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 천안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천안에서 찾은 작은 빌라는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습니다. 아래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위층은 제가 머물 곳으로 꾸몄습니다. 책 읽기 공부방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맞이해야 할지,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쓴 책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면 제 공부방은 북적북적해졌지요. 할머니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하나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구나.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빠져드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며 공부방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본 제 아이들이 하나둘 천안으로 찾아온 거예요. 큰아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는데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해와 인정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차근차근 들려줬지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는 매일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 아이들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취미와 봉사로 제 삶을 채우며 늦게나마 나만의 행복을 발견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건강한 거리에서 다시 이어졌고, 저는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존엄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오전에는 어린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오후에는 초등학생들과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지요. 저녁이 되면 제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새로운 동화를 쓰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큰아이가 손자를 데리고 천안에 놀러 왔습니다. 공부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큰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 바로 이런 거였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는 것 말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내년에는 공부방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온 동화들을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책으로 출간하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더욱 설레거든요. 가끔 전주 한옥마을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모두 제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써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족에게도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제 이야기를 쓰듯 제 삶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